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. 네, 신라젠 수천 프로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. 수천 프로를 넘는, 어떻게 보면 넘었죠. 모토로라 주식을 256배 25,600%의 그러한 수익률을 거뒀던 모토로라 주식을 40년 동안 보유했던 이 위대한 투자자 필립 피셔 선생님이 했던 말입니다. 뭐 신라젠의 수천 프로를 만약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뉘앙스로 필립 피셔가 생각했던 그러한 마인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. 필립 피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저는 이 필립 피셔의 이 명언을 듣고 정말 가슴이 굉장히 뛰었는데요.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가 될 수 있을 부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식 투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훌륭한 회사를 너무 일찍 파는 것에 비롯된다. 오래 보유했다면 수백 프로, 수천 프로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안겨줄 회사를 수십 프로 정도 올랐을 때 팔아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큰 손해이다 라고 필립 피셔는 말하고 있습니다. 워런 버핏이 스승으로 두는 두 분이 있죠. 벤자민 그레이엄 에게 85% 자신은 배웠다. 나머지 15%는 필립 피셔에게 받았다고 하는데요. 이 필립 피셔에게 영감을 얻어서 코카콜라 주식을 뭐 절대로 팔지 않는 영원의 그러한 보유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버핏인데요. 이 필립 피셔는 말하고 있습니다. 주식 투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손해라고 하면 주가를 샀는데 물려버려서 아주 큰 주가가 하락할 때 그 손해를 생각하는데 이 위대한 투자자 필립 피셔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주식 투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훌륭한 회사를 너무 일찍 파는 것에서 비롯된다. 훌륭한 회사라면 뭐 위대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훌륭한 회사 여러 가지 12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. 그러한 요건 중에 가장 으뜸으로 봤던 것이 바로 인적인 요인, 최고의 경영진을 보유한 그러한 성장주에서 투자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러한 위대한 기업을 오래 보유한다면 바로 수백 프로, 수천 프로의 경이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회사를 수십 프로 정도 올랐을 때 팔아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큰 손해라고 합니다. 일반적인 우리의 큰 손해와 다르죠. 큰 손해는 위대한 기업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수십 프로 정도 올랐을 때 팔아버리고 수천 프로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먹고 팔아버리면 그게 가장 큰 손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도 위대한 얘기죠. 그래서 이 필립 피셔가 얘기하는 이 위대한 기업을 투자했을 때는 정말 뭐 바닥권이라는 것,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위대한 기업이었죠. 앞으로 위대한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위대한 기업이었습니다. 삼성전자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어디에 뭐 사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 바닥권이었습니다. 결국에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위대한 기업이란 이러한 신고가를 갱신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결국에는 위대한 기업이란 시간과 수익으로 봤을 때 위대한 기업이란 부침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필립 피셔는 말하고 있습니다. 수천 프로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업을 팔아버리면 그게 가장 큰 손해라고 합니다. 그게 가장 큰 손해라고 하는데요.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성장주입니다. 폐사백에 대해서
아주 성장성이 높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이 기업에 4조 5천억 이상 투자를 한 상황인데요. 월봉 상황 15만 2,300원을 찍고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과연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,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앞에는 페사백의 무용성 결과에 대한 부분이 생각할 수 있겠고, 장기적으로 보면 페사백의 그 가난 삼상 통과 여부에 대한 부분, 결국에는 페사백의 그 신약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인데요. 성장적인 잠재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위대한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냐라는 부분은 뭐 짧은 시야로 봤을 때는 페사백의 성공 여부, 정말 가난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아주 그러한 혁신적인 그 신약이 나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. 정말 페사백에 대한 성공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제가 알았으면 좋겠지만,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99.9% 확신이 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저의 소신은 인류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페사백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 수 있는, 100%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예요. 다 모두가 예측에 불과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. 회사 측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,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100% 1000% 확신 있는 그러한 누구도 확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미래에 가봐야지 이 페사백에 대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 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. 제가 뭐 신라젠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냉철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이 필립 피셔가 말하는 인적인 요인, 최고의 경영진을 보유한 그러한 기업이 결국에는 위대한 기업으로 탄생한다고 하는데요. 제가 봤을 때 뭐 일전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지분을 처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러한 일을 생각했을 때 과연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, 물음표가 생긴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또한 일전에 300억 원대의 회사 주식을 보유한 그 신라젠 부사장이 사퇴를 했습니다. 고위 임원의 그 퇴사도 반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2월 28일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, 3월 24일 사내이사의 해임, 3월 31일 상무의 그 사임, 이러한 고문의 사임, 기타 비상무 이사의 사임, 이러한 임원진들의 사임이 이렇게 발생한 상황에서 지분이 처분되고 임원이 사임한 상황, 과연 그 위대한 투자자 필립 핍셔는 과연 이러한 상황을 두고 무엇을 생각할까? 어떻게 생각할까? 라는 부분이 참 고민이 됩니다. 그래서 필립 피셔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, 수천 프로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일찍 팔아버리는 게 굉장히 큰 손해라고 얘기하는데요. 그것은 단
위대한 기업에 하는 것입니다. 과연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페사백에 대한 실패와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.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 이 초보분들이 과연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만약에 주식 투자라는 게 처음과 끝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.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그 부분이고요. 주식 투자라는 게 그 부와 파산을 오가는 사람들의 일입니다.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성장주에 있어서도 뭐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란 부와 파산이라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위대한 투자자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말을 했습니다. 투자라는 것이 부와 이 파산을 오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 신라젠의 주주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부와 파산을 오가는 그러한 정말 변동성이 넘실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신라젠의 기업에 대해서 믿냐, 또한 페사백에 대해서 성공을 99.9% 확신을 하냐. 그것은 더 나아가면 위대한 기업이라고 확신을 한 상황이라면 필립 피셔의 얘기도 들을만 합니다. 하지만 그 전제가 잘못됐다면 신라젠을 믿었지만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페사백에 대해서 성공한다고 확신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계좌에 대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필립 피셔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이라는 그 전제하에 가장 큰 손실은 그 위대한 기업을 일찍 팔아버리는 것에 있다.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말씀을 드렸죠.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시간과 이 수익가는 위대한 기업이라면 결국에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신고가를 갱신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바로 위대한 기업이 아닌 부실한 기업이라면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시간과 이 수익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국 필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. 차면 넘치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도 같다라는 말인데요. 혹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넘치면 결국에는 흘러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정말 주식의 그 깨달음이란 어떻게 보면 시절 인연을 만나야지만 주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절 인연이라는 것 지금은 꽃이 많이 펴져 있죠. 뭐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꽃이 피니까 봄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. 결국에는 꽃이 피면 봄이 오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봄이 오면 꽃이 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꽃이 피면 봄이 오듯이 어떻게 보면 시절 인연을 만나면 주식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. 과연 파랑새는 있냐? 주식에 있어서 그 파랑새는 있냐라는 그 퀘스천 마크가 정말 저를 괴롭혔습니다. 거의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파랑새가 결국에는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정말 뭐 주식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삶에 있어서
삶에 있어서의 그 변화인 것 같아요. 주식 투자라는 거 참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반 사람들은 주식이라는 것, 뭐 양날의 그 칼 중에 흉기로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. 정말 뭐 100이면 90 이상이 흉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요리하는데 유익하게 쓴다면 정말 좋은 게 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. 더군다나 소시민한테 가장 좋은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주식 투자의 시전 인연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분들 절대로 욕심이 앞서서 돈을 벌겠다고 큰 돈을 투자하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. 작은 금액을 주식의 깨달음에 있을 때까지, 그 깨달음이란 어떻게 보면 어두웠던 천년 동굴이 지듯이 그러한 깨달음이 얻고 난 다음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초보분들은 절대로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신라젠의 수천 프로, 이 수천 프로라는 부분,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?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. 패자백에 대한 99.9% 확신하냐 아니면 그 반대냐 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하두를 전해드렸죠. 투자의 근거가 무엇이냐, 처음에 가졌던 그 투자의 근거가 무엇이냐, 아직도 투자의 근거가 유효하냐 라는 부분을 꼭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.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